2월 12일, 13일 날 대만 대표팀하고 연습 경기가 잡혀요. 지금 무슨 대만 대표팀이 있어? 있어요. 왜 있느냐? 대만이 프리미어 12 우승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앞선 WBC 대회 때는 대만이 조에서 5위를 했네. 그래서 대만이 지금 예선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내년 3월 본선에 우리는 바로 가잖아요. 우리보다 야구 잘하는 대만이 지금 예선 치르게 생겼다니까. 한국보다 강팀인 강대만이 특 강대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프리미어 12 우승팀은 강대만은 되지. 강대만이 조별 예선을 치르게 돼요. 그게 언제 치르냐면 이달 말에 치르네. 21일인가 2일인가. 그래갖고 타이페이 돔에서 예선을 치러요. 예선 A조에 들어가 있어요. 대만하고 니카라과하고 스페인하고 남아공. 스페인하고 남아공 이런 나라도 야구하네. 뭐야 이거. 하는구나. 대만이 이기겠지 뭐.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그거 대비해가지고 연습 경기 하는데 보니까 롯데가 들어와 있네. 얼타구나하고 롯데하고 이제 대만이 있다. 근데 그냥 안 해. 돈 받고 관중들 4만 명 쫙 돈 받고. 에? 응원 당연히 안 좋. 대만 응원은 한국 응원의 곱하기 1.5 정도 됩니다. 소음 데시벨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막 북치고 막 하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2001년에 그러니까 24년 전에 대만에서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타이페이, 까오슝 막 이렇게 대만의 야구 선수권 대회가 제가 취재를 갔습니다. 보름 동안 대만에서 엄청 시끄러웠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중계는 대만 TV에서 하는데 그 소스를 원천 소스를 롯데가 중계권을 샀어요. 돈을 주고. 얼마를 주고 샀느냐? 그 제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줘. 안 대답해. 그 비밀 그거는 비밀 조항이 있다네. 뭔 그 대단한 비밀이라고. 대신에 이제 아주 비싸진 않다. 근데 그걸 부산 MBC 라디오 해설위원 신봉기 선수가 해설위원이 됐잖아요. 새로. 신봉기 위원하고 부산 MBC 라디오 이제 캐스트가 해설을 합니다. 근데 영상 송출은 자이언트 TV 구단 유튜브 채널로만 단독. 다른 데는 안 돼. 그러니까 라디오 송출이 아니고. 왜냐하면 요게 CPBL 그러니까 대만 이제 프로 협회랑 계약을 할 때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로만 송출하는 계약을 딱 맺었다 그래요. 딴 데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1, 2차전 다 자TV 일한판이네. 그 자TV 그때 뭐 대박 그냥 사람 엄청 몰릴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맨날 대만한테 지금 한 번도 못 이겼네. 최근 몇 년 동안 맨날 터져. 한두 번이냐고. 맨날 져. 대만. 하여튼 롯데 자이언츠가 이 울분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꼭 좀. 네. 정미르 최희준 선수 육성군 쪽으로 좀 이동을 했죠. 육성군이라 하면 이제 등록 선수 이 TO가 있으니까 뭐 약간 좀 나중에 이 선수들을 또 등록 선수로 돌릴 수 있습니다. 내보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하여튼 최준현 선수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전미르 선수는 하여튼 뭐 수술하고 지금 재활하고 있죠. 6개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 뭐냐. 하여튼 치료가 다 끝나는데 5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다 끝나는데 5개월, 6개월. 좀 마음 편하게 치료 재활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최희준 선수는 하여튼 어깨 부상 여파 작년 7월 그때 뭐 좀 작년 여름에 어깨 다쳤잖아요. 하여튼 있고 하여튼 등록 선수의 TO가 또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구단에서 고려했습니다. 구단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뭐 하여튼 냉정하게 말하면 약간 뭐 우선순위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했죠. 부상 여파도 좀 있는 거고. 네. 최준용 선수는 이제 재활하고 돌아왔습니다. 통증은 없다. 1군 캠프 합류를 해 있죠. 지금 뭐 하느냐? 최준용 선수는 지금 하프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프 피칭이라 하면 이제 포수 앉혀놓고 불펜에서 빵빵 하는 게 아니라 하프 피칭, 반 피칭 하는데 그럼 언제쯤 불펜 피칭이 돼요? 불펜 피칭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70% 80% 정도의 힘으로 피칭을 한다는 거죠. 불펜 피칭은 2월 말쯤이라 그러면 하여튼 뭐 대만 캠프 마지막 턴 정도 그때 정도부터는 불펜 피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빨리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와서 미야자키를 가면 이제 연습 경기 하면서 마지막 정도 이게 좀 뒷부분에는 뭔가 경기를 좀 쉽지는 않겠죠. 뭐
뭐 그리고 무리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시범 경기 들어가서 조금 던지고 그렇게 하면 개막에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다. 예, 있다. 그렇습니다. 자, 롯데 캠프 단속을 이 이야기는 뭐냐? 이번 롯데 캠프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는 지인들, 뭐 여자친구나 뭐 이런 지인들을 이 지인들이 이제 캠프 와서 선수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하는 거 이거 안 돼. 롯데가 구단 차원에서 하여튼 강력하게 제재 이거 하지 마. 안 돼. 어떤 뭐 지난해에는 이제 캠프는 아니지만은 안 되면 시즌 중에 일부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뭐 다니다 팬들한테 사진 찍히고 온라인에서 문제되고 했잖아요. 롯데가 이거 팀에서 선수단에 강력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이번에도 캠프 절대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만이 좀 쉽지가 않아요. 타이난 지금 훈련장이 타이난 훈련장도 타이난시에서 한 30분 거리 정도 떨어져 있고 호텔 숙소가 약간 좀 외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이 거의 없고 주위에 다른 호텔도 별로 없고 왜죠? 좀 관계자가 나가면 카드 결제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데가 있어. 여하튼 예, 약간 외진돼 있어서 조금 인적이 드물다. 예. 한편으로는 선수들이 좀 심심하기도 하겠지만 뭐 연습 경기 한다고 타이페이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럴 뭐 겨를도 없겠네요.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훈련에 조금 더 집중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등등 매월 나가는 요금 너무 부담되시죠? 그래서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했습니다.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같이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레탄 시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변경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황준서 선수는 이제 1군 캠프 합류를 못했어요. 내일 이제 2군 캠프 고치로 출발하는데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으면 오키나와 1군 캠프에 뭐 합류는 하겠죠. 성과가 있어야 된다. 어떤 성과. 그건 뭐냐면 이제 2군 코칭 스태프의 평가. 좋은데? 뭐 이런 평가라든지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성과가 좀 있어야 된다. 지금 하나 1군은 호주 멜버른에 있습니다. 근데 황준서 선수가 지난해 1라운드 신인이었죠. 1군에서 바로 뛰었어요. 바로 뛰었고 선발 등판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난해 시즌 마치고 가을 캠프 일본 교육리그 미야자키 피니스 교육리그라 그러는데 그 교육리그 도중에 귀국을 합니다. 그 뭐냐면 그때 좀 몸을 만들고 밸런스를 잡고 체중을 불리는 게 좀 시급하다. 체중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시즌 막판에 힘이 떨어지고 구위가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실제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시즌 막판 구위 떨어진 걸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체중만 불리면 끝인가? 살만 찌우면 다 되나? 살 찌우면 바로 1군 캠프로 바로 가능한. 몸무게 예를 들어서 한 78kg 정도였는데 90kg 됐어. 합격! 바로 그냥 1군 캠프. 그렇진 않겠죠. 그건 아니겠죠. 궁극적으로 체중을 불리는 건 이제 힘을 좀 붙여가지고 공을 더 잘 던지려고 이제 그건데 본질은 야구를 더 잘하면 됐겠죠. 황준서 선수가 살이 빠지든 안 빠지든 하여튼 뭐 구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성과가 계속 좋았다. 그랬다면 예를 들면 공 스피드가 더 느린 선수들도 있습니다. 황준서 선수보다도. 그럼에도 버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본질이 뭐냐 이제 구위가 좀 떨어졌을 때 많이 흔들리더라. 체중 문제도 있다. 이렇게 구단에서 짚었던 거예요. 그래고 지금 구단도 그리고 코칭 스태프도 황준서 선수 얘기가 나오면 매우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하나의 미래가 될 선수고 하나 미래 선발감이니까 또 한국 야구의 자산이기도 하고 그만큼 코칭 스태프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군 캠프로 보낸 거는 선수가 실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선수가 마음 아파할 거 알아요. 아는데도 뭐냐면 지난해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올해는 좀 제대로 만들고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만약에 또 1군 이렇게 캠프에 왔는데 뭔가 다지지 못하고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좀 빨리 좀 그러면 선수가 또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어요. 2년 연속 힘들어지는 거는 진짜 2배가 아니라 3배, 4배 힘들어지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이제 올해 1군 이게 즉시 전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판단 내리지는 않는 거예요. 구단에서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냐면 이제 김경문 감독이나 양산문 투수 코치가 황준서 선수를 2번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봐요. 1군 캠프 하던 대로 하고 나서 성과가 없다. 그럼 상처가 더 커지니까 좀 착실하게 해보자. 기본부터 좀 다져보자. 양산문 코치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냐면 이제 작년은 잊어버리자 차라리. 이제 신인이란 생각해도 되지 않냐. 20살인데 19살하고 20살하고 뭐 큰 차이 나나. 대졸도 있잖아요. 보통 신인들도 퓨처스에서 좀 다지고 올라오지 않나. 좀 길게 보면서 하면 더 대성할 선수다. 1라운드 픽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당장 에이스가 돼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팀에서도 좀 멀리 보고 가자. 이제 그겁니다. 체중은 시즌을 버틸 힘의 근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체중이 전부일 수는 없고 그거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고 근데 하나가 이런 초이스 뭐냐면 이제 이런 작년 같은 경우만 솔직히 보면 작년에는 황준서 선수를 막 그냥 썼어요. 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좋았고 시즌 초반에 또 좋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좋아도 조금 더 묵히면서 이럴 만한 또 마음의 여유는 올해보단 덜합니다. 올해는 바뀌었어요. 자원이 제법 쌓인 거예요. 하나가 어떻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좀 자원 자체가 좀 쌓였어요. 좋아진 선수도 있고 기대를 걸 만한 선수도 있고 외부에서 합류한 선수까지 좀 있다 보니까 올해는 황준수 선수가 성장할 때까지 좀 진득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된다. 그건 뎁스가 황준수 선수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만들어서 더 멋진 조금 더 진짜 이런 걸 두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또 참 어떻게 뭔가 좀 특별한 그게 있어서 이번 좀 2군 캠프에서 성과가 있어 또 1군 합류하면 그거로 또 더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더 늦게 가더라도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정우주 선수 또 권민규 선수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 선수들은 조금 기대를 조금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참 정우주 선수 하여튼 그냥 공이 빨라요. 굉장히 공 빠른 스타일이 맞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 고졸 선수들 공 빠른 선수들처럼 그렇게 던집니다. 공 빨라요. 제구가 그러면 어떤가? 뭐 제구가 아주 형편없지 않다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이 빠른데 제구가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야. 물론 뭐 유현진급의 뭐 정교한 제구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뭐냐면 하여튼 구단의 코칭 스태프에서 평가하기로는 볼넷으로 걱정할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볼넷을 막 내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지. 그럼 제구 좋은 거 아닌가 이게? 그럼 이 정도만 해도 제구 좋은 건데 사실. 그죠? 공 빠른데 정교환보다는 구위로 이렇게 한데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정우주 선수 커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커브가 사실 제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이거든요. 제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 커브가 여기로 이렇게 뚝 빠지는 게 이게 뭐 쉽냐고요. 제구 잡기 어려운데 제구가 된다. 커브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다. 그러면서 뭐 하여튼 이 선수의 묵직한 직구가 있으니까 여기에 커브가 조금 위닝샷 그런 어떤 부분들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하고 또 권민규 선수 이 선수가 지금 하여튼 지금 뭐 공 던지고 그럽니다. 근데 한 140에서 143 왔다 갔다 한답니다. 지금 상황에서 느린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아주 뭐 우리가 뭐 150에 뭐 150이 하도 많다 보니까 140, 143 왔다 갔다. 근데 하나 코칭 스태프에서 이 어린 선수인데 하여튼 이 정도 제구가 좋은 선수가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제가 캠프라서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캠프라서 띄워주더라도 이렇게까지 말 안 하잖아요. 그
그건 맞죠. 진짜 제호가 좋다는 거죠. 매력을 많이 느낀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조금 놀랍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표현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으니까 좀 보고 싶어요. 갈 겁니다. 가서 좀 볼 겁니다. 저도 볼 건데. 하여튼 엄상백 선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제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으니까 아유 누구 한 명 합류해가지고 뭐 한 명 합류이 150이닝은 안팎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누구 한 명이 왔다. 이건 크잖아. 되게 크잖아요. 근데 엄상백 되게 열심히 한 선수다. 그러면서 이제 FA로 왔는데 진짜 남의 선수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의 선수 같지 않다. 그냥 뭐 원래 하나 선수였나? 이제 잘 녹아든다는 거죠. 네, 녹아든다는 거고. 양산문 코치하고 엄상백 선수의 이 인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2014년입니다. 그죠? 그때에 김기태 감독이 LG 감독을 하시다가 중도 하차를 합니다. 양상문 코치가 이제 전 LG 감독이시죠. 전 LG 감독이고 전 롯데 감독이고 전 LG 단장이고 전 해설위원이시고 현 하나 투수 코치신 양상문 코치가 그때에 LG 스카우트 팀에서 1차 지명 선수 뽑습니다. 1차 지명. 포수 김재성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왔대요. 근데 자기가 보다가 아니 저 엄상백이라는 저 투수 좋은데 왜 1차 지명 안 하고 왜? 하여튼 그때 되게 좋게 봤대요. 근데 스카우트 팀에서 또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걸 또 스카우트 팀은 길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긴 시간에 대한 이 평가들을 좀 높게 봤죠. 그래서 김재선 선수를 선택을 LG가 합니다. 결국 김재선 선수는 나중에 삼성으로 갑니다. FA 박혜민 선수의 보상 선수로 가게 됐고, 그래서 양산문 코치가 참 우연치고 뭐 이런 좀 특별한 우연이 있냐. 늘 참 좋게 첫 인상이 좋았으니까 그 선수가 가진 장점들이 크게 보였겠죠.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우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뭐 결과적으로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저는 김민우 선수가 이제 수술을 하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투구수를 조금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뭔가 조금 합류하고 난 다음에 불펜 쪽에서 좀 역할을 하면서 좀 개수를 좀 투구수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보통들 그렇게 많이 해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김민우 선수는 이제 뭐 개막전에는 못 맞추지만 시즌 중에 올 겁니다. 그죠?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구단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충분히 괜찮다 생각을 하면 그때 천천히 좀 올리려고 해요. 시즌 중이고 날씨가 좀 더워지고 그렇다 보면 투수진의 피로도가 조금 쌓일 거고 피로가 쌓이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선발들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선발도 한 번씩 쉬게도 해줘야 돼요. 요즘은 또 그게 추세입니다. 한 열흘 정도 쉬게도 해주고. 그러면 선발진 대책 하나. 다시 말해서 선발로 준비를 한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진득하게 투구수를 올릴 시간도 주고 몸 상태를 조금 더 만들어주겠다. 이 선수는 불펜보다는 선발에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 그 장점도 살려줄 거다라는 게 하나의 보관입니다. 하나는 보관이고 그 보관이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본인도 맞는 옷을 입는 거고 또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뭔가 이게 이제 뎁스가 좀 강해요. 이태양 선수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김범수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좀 더 회복돼 돌아온 상태고 엄선배 선수가 또 합류를 했고, 그렇죠? 유현진 선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또 문동주 선수도 네. 또 좀 더 나은 시즌을 딱 보여줘야 되고 보여줄 거라고 좀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럼 이어서 문동주 선수 얘기를 조금 해요. 문동주 선수는 몸이 거의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거의 회복이 됐고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근데 문동주 선수가 잘할 때처럼 해줘야지 안정권이라는 이야기들을 내부에서도 하는데 하여튼 불펜은 이제 어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불펜 피칭도 이제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지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제 몸이 완전히 좋아졌다는 거죠. 문동주 선수가 견갑골 부상 이 부분이 조금 오래 가기도 해서 본인도 참 이게 던지는데 조금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했는데 많이 좋아졌다. 예, 많이 좋아졌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가 올해 뭐 좀 많이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위에서도 많이 하는데 내부에서는 그러면 어떨까? 뭐 작년에도 내부에서는 진짜 으쌰으쌰 우리 무조건 5강 가자. 유현진 선수 오고 현진이 형 왔어 우리 다 될 거야 근데 그래갖고 우리 안 되면 입수하겠습니다 겨울바다에 근데 입수 다 했어
이제 가야지. 입수까지 했는데. 예. 이제는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 저 유현진 선수 얘기를 좀 하면 주에서 유현진 선수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준비를 진짜 열심히 많이 했대요. 많이 하고 있대요. 또 유현진 선수가. 하여튼 웨이트 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랍다 그래요. 진짜로. 준비한 게 많이 느껴질 정도로 웨이트 트레이닝 지금 하는 걸 보면 주위에서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몸 만들고 있다 그럽니다. 유현진 선수가. 실제 지금 유현진 선수도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즌 준비가 조금 그냥 혼자 개인 훈련했지만은 아무래도 뭐 솔직히 뭐 올 시즌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작년을 했기는 좀 어려웠지 않겠어요? 네, 문동주 선수도 몸 상태가 좀 괜찮고 김민수 선수도 조금 돌아오고 이태양 선수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맞춰지는 이런 퍼즐들.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겠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가. 그리고 보통 우리 이게 김경문 감독께서 이제 MC 감독 하실 때에도 캠프 하다가 도중에 귀국시켜요. 뭔가 분위기 전환, 긴장감, 바로 그냥 적색 경보, 공습 경보 이렇게 경보를 딱 울리는 캠프에 도중에 보냅니다. 선수들 몇 명을 딱 찍어서 가. 네, 올해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젊은 선수도 좀 많이 왔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좀 중간에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하여튼 뭐 호주 캠프 끝나고 조금 저 오키나와 캠프에 이렇게 합류를 할 때 그때 약간 뭐 좀 이군 쪽에서 선수들하고 맞바꿀 수도 좀 있고 그런 어떤 뭐 터칭 같은 걸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아직은 뭐 이제 캠프 이제 한참 진행 중이니까요. 시간이 조금 있고